너는 작은 것들로 금세 향기로워지는 세상에 단 한 송이뿐인 꽃이야. 그동안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꾹꾹 눌러 담긴 너를 활짝 꽃 피우고 싶어. 꽃이 있어야 성립되는 사물. 나는 너를 따스하게 담아주는 화병이고 싶어. 너라는 생명이 사는 집, 내가 그 집이 되어도 될까? 너라는 화병에 안겨 나 역시 화사하게 피어나도 될까?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들꽃도 좋지만 인생의 한 시절 너를 담고 너에게 담겨도 될까?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내리는 눈발 속에서는 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반복됩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처음 이 시를 만난 건 어릴 때 본 목욕탕집 남자들이라는 드라마에서였습니다. 오랜 세월 목욕탕을 업으로 삼아온 할아버지와 대가족이 나오는 드라마였죠. 거기서 윤여정 배우가 자꾸 이 시를 한 음절 한 음절 스타카토처럼 끊어 읊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게 뭐라고 어린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저런 게 시인가? 주문 같기도 하고 리듬 같기도 하고 아무튼 왠지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읊으면 꼭 천천히 눈이 내리는 느낌이랄까요? 눈이라는 글자 중에서 자음 니은은 괜, 모음 우는 찬, 받침 니은은 타라고 생각하며 눈 내리는 풍경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포근히 눈이 내리면서 나에게 괜찮다고 속삭여주는 느낌이었죠. 친한 친구가,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줄 때 우리는 위안을 받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인정해준다 해도 우리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은 텅 빈 공허감을 반복해서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없는 자기 허용입니다. 두려워해도 괜찮아. 헤매도 괜찮아. 하기로 한 일을 다 해내지 못해도 괜찮아. 마음이 불편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방황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우울해도 괜찮아. 나 자신이 싫어져도 괜찮아. 우리는 늘 타인을 탓하는 것 같지만 타인을 탓하는 마음은 곧장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세상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별로인지 내가 제일 먼저 보고 있으니까요. 나만 아는 내 실수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은 쉽게 자기 비난으로 가닿습니다. 자주 불안해하고 약속대로 해내지 못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비난과 혐오는 타인에 대한 분노보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은 사실도 아니고 그저 생각일 뿐인데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렇게 우리는 자주 자기 생각에 속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초등학생인 내가 친구와 싸우고 와서
울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서 야, 괜찮아. 며칠 지나면 괜찮을 거야. 싸우고 화해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하고 아무렇지 않게 위로해주는 거지요. 유치하고 후지고 못생기고 부끄럽고 외면하고 싶은 이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고 내가 나를 안아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허용하고 다독여주는 게 익숙해지면 타인을 품는 포용력도 커집니다. 종종 남이 하는 어떤 행동이 못마땅한 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 안에도 그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진짜 내 안에 있는 못생긴 가운데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서 계산적인 모습을 보았다고 가정해보죠. 평범한 성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계산적인 모습은 상대를 분노하게 만드는 수준은 아닙니다. 미세하게 혹은 눈치 없이 자기 것 챙기는 정도에 그치죠. 그때 자기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지 않은지, 내 몫을 꼭 챙기려고 고집부리고 나한테 유리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 않은지 하고 말입니다. 내 안에는 그보다 더 이기적인 모습이 숨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마저 내가 허용해 주는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인정이 안 되는 그 마음부터 허용하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나를 허용하다 보면 타인에게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못 봐서 다행이지 내 안에 숨은 더욱 못생기고 어두운 그림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내가 내 못난 모습을 허용하다 보면 나와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당신도 나처럼 이기적이고 실수하고 자책하고 좌절하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고군분투하는 존재이구나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지요. 그러다 보면 타인을 높은 곳에 올려두고 우러러보거나 함부로 낮추어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넘어 그 사람 안에 나와 똑같이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니까요.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 점점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못마땅해서 나 자신을 허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을 모른 척하고 싶고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저항감이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내 행동에 토를 달지 않게 됩니다.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럴 만했으니까 그런 거지 하며 허용적 태도가 삶의 태도가 되지요. 평생 동안 나를 탓하고 질책했던 내 안의 감독관이 사라지고 비로소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게 편해집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이 자유롭게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에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나인 채로 괜찮다는 단단한 믿음. 이것이야말로 자기 허용이 주는 든든한 선물이지요. 어떠한 나도 허용하고 사랑하겠다는 다짐 같은 말.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 말을 주술사처럼 꾸준히 되뇌다 보면 삶이 진짜 괜찮아지는 마법을 경험할 겁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남몰래 주고 싶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너도 그때 무서웠지? 북클럽에서 김혜자 배우의 생애 감사회를 읽으며 용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는데 다들 용서할 사람은 없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많다고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마음,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뭉클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크고 모호합니다. 내가 뭐라고 용서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요. 제게도 용서할 사람은 없는데 안아주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미안했다고, 나로 인해 마음 다친 소중한 사람들을 따스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저 자신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따스하게 안아주는 것을 작은 용서라고 이름 붙이고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저를 토닥여주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가슴 아린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 했던 행동은 아니었지요. 살면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아픈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작동되었습니다. 오랜 두려움이 뛰쳐나가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두려워서 그랬구나.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절 제대로 관계 맺지 못했던 오래된 장면 속으로 들어가 과거의 나와 다시 관계 맺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때의 마음을 지금 여기에서 천천히 어루만져 봅니다. 그때의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용서하겠습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버려질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스스로 용서하지 못했던 긴 시간 동안 제 안에 숨어있던 작은 나는 얼마나 외롭고 슬펐을까요? 이제 그 작은 사람을 따스하게 안아줍니다. 두 손으로 꼭 안아줍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때 비로소 타인을 품을 용기가 생깁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너도 그때 많이 무서웠지? 너도 그때 나처럼 사랑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버려질까봐 두려웠지? 충분히 사랑받았다면, 충분히 인정받았다면 너는 다르게 행동했겠구나. 원망하는 마음 내려놓으며 안아줍니다. 아슬아슬하고 슬프게 서 있는 세상 모든 존재들을 안아줍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해봅니다. 그렇게 나는 당신을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한 걸음 더 사랑에 가까워집니다. 지금 여기 사랑. 마음 공부하는 인연으로 알게 된 이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서로의 가슴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마디 나누다가 어느 순간 그와 나 둘 다 아무 말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4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이는 그와 고요한 침묵의 대치 상태에서 서로 무견히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이렇게 오래도록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요? 무엇에 그리 바쁘다고 한 존재를 가만히 바라볼 시간이 없었던가요? 기껏해야 10초, 20초 정도면 되는 것인데요. 진지한 마음으로 바라보자니 주변은 배경으로 물러나고 이 세상에 오롯이 상대만 존재하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점점 더 선명하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지요. 그의 눈빛에서 언뜻 슬픔이 비쳤습니다. 가만히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있음이 느껴졌지요. 내 눈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구나. 내 몸이 아니라 내 눈이 그러고 있구나. 생경하지만
따스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응시하던 그의 눈빛이 은은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좀 슬퍼 보여요. 놀란 듯한 표정이 된 그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사람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시간은 과연 몇 초일까요? 1초, 2초, 3초. 영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슬로모션처럼 흐르듯 밀밀하게 만져졌습니다. 그 찰나 그의 가슴에서 슬픔의 파도가 넘실대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몇 초가 더 흐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고마운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이 이미 아는 것 같았지요. 말로 듣지 않는 편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가슴이 느꼈다면 말은 필요치 않습니다. 말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쓰는 서글픈 도구일 뿐, 지금 내 가슴에서 느껴지는 이것이 지금 나에게 온 선물이니 온 감각을 동원해 느낄 따름입니다. 그날은 오후 내내 가슴에 작은 울림이 이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도 가끔 그 침묵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고요함 속에 피어오른 한 송이 꽃 같았던 시간. 내 안의 슬픔 덕분에 그의 슬픔이 쉬이 보였구나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내 안의 슬픔은 참으로 귀한 존재로구나 곱씹으며 내 안의 슬픔을 도닥여줍니다. 말을 많이 한 것 같은 하루의 끄트머리. 아무 말 없이 한 존재를 바라보았던 그 귀한 눈빛과 표정, 몸짓.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순간에 대하여 사색해보는 밤입니다. 겨우 몇 초간 바라보기만 했는데 서로의 가슴에 차올랐던 그 감동을 다시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이렇게 이름 붙여봅니다. 지금 여기 사랑. 지금 여기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있다면 세상은 이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다정한 사람이 좋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사람에게 가면 다정을 경험하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내 편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사람. 밥은 먹었어? 따뜻하게 입어. 지금 내 마음은 어때? 몸과 마음 잘 보살펴줘. 그런 말들이 가슴에 흐르는 사람. 이번 한 번만 세상을 용서하고 세상과 잘 지내보기로 마음먹게 해주는 사람. 재미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엄마는 종달새처럼 세상 아줌마들에게 물어온 소식을 지적이고 아빠는 가만히 듣습니다. 듣다가 아는 척하기 좋은 주제가 나오면 아빠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또 가만히 듣습니다. 별것도 아닌 이야기에 웃고 진지하게 듣고 그러다 좀 투닥거리기도 하지요. 언제 그랬냐는 듯 종달새는 또 소식을 물어옵니다. 전화선을 통해, 산책하다 만난 동네 아줌마를 통해. 그러면 종달새는 또 지적이고 싶어집니다. 그때 그 옆에서 길을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망설임 없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나를 바보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무색하게 어디야? 내가 거기로 갈게 하고 묻는 사람. 인기척만으로 안심이 되는 사람. 많이 놀랐지? 하며 내 마음을 먼저 살펴주는 사람. 함께 공감하며 다독여주다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주면 내 마음이 편해질까? 하고 묻는 사람. 무엇보다 제일 먼저 말로, 몸으로 안아주는 사람. 커다란 이불처럼 따뜻하게 포옹해주는 사람. 사는데 진심인 사람이 좋습니다. 삶이란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 가운데 으뜸은 사랑 경험이니 사랑이 진심인 사람이 좋다는 의미겠지요. 사랑이 진심인 사람은 세상에 모두 진심입니다. 자기 일도 진심으로 하고 꽃에도 진심이고 동물에도 진심입니다. 지나가는 작은 사람들에게도 말을 걸거나 꼭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 사는데 진심인 사람은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이겠지요.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속마음을 보여줘도 안심되는 사람. 만나고 돌아오는 길, 그 말은 하지 말걸 하고 곱씹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이 공중으로 1cm쯤은 떠오른 듯 가볍게 만들어주는 사람. 순진하진 않지만 순수함을 잃지 않은 사람. 소년성과 소녀성을 놓치지 않은 사람. 자연을 사랑하고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 자기만의 향으로 주변 이들을 진심으로 품어주는 사람. 한때는 최선을 다해 조용한 곳을 찾고 다녔습니다. 사력을 다해 혼자 있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 어딘가에 당도하면 꼭 다정한 사람을 만나고 그 진심이 담긴 온기에 가슴 언저리가 따스해져서 그 공간을, 그 사람을 매번 사랑하고 말았지요. 겨울밤에 봄이 오듯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의 일인가 봅니다. 사람. 결국 돌고 돌아도 사람이겠지요. 한결같이 다정하고 싶습니다. 즐겁게 대하고 싶습니다. 따스하게 포옹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진심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